안녕하세요. 살만나구나 행복하구나 구나구나TV입니다.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주말에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한우 오마카세를 먹으러 신사동에 있는 설로인 다이닝을 찾았어요. 설로인 다이닝의 위치는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 위치해 있어요. 신사동 압구정역 부근 성형외과 엄청 많은 거리에서 살짝 들어가면 있어요. 압구정역에서 걸어가면 10분 정도, 신사역에서는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발레 파킹 당연히 가능하답니다. 발레비는 3,000원이었어요. 예약은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했고요. 예약하기에 졸라 빡센 곳은 아니었어요. 한우 오마카세의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또 다른 맛집인 이소부와 같은 경우는 매월 21일 5시에 다음 달에 예약을 오픈하는데요. 캐치 테이블에서 미친 수강 신청하듯 클릭질을 해야만 예약 성공이 가능하더라고요. 알람까지 맞춰놓고 5분 전부터 대기했는데도 수강 신청에 실패한 1인 여기 있습니다. 설로인 다이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정말 스무스하게 예약했네요. 캐치 테이블로 설로인 다이닝 예약 시 1인당 예약 보증금 10만원이 들어요. 런치 가격대는 12만원이고요.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디너 가격대는 21만원으로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랍니다. 원래 디너 가격이 18만원이었나? 19만원이었나? 암튼 그랬는데 최근에 가격을 올렸다고 하네요. 제 월급 빼고 다 오르네요. 콜키지 가능하고요. 일반 주류는 병당 5만원의 콜키지 비용을 받고 양주 같은 30도 이상의 하드 리커는 콜키지 비용이 병당 10만원이에요. 콜키지 병수는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설로인 다이닝의 페어링 와인 추천도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콜키지보다는 소믈리에 분이 추천해주시는 와인을 먹는 것도 추천해요. 테이블에 놓인 종이 이날의 한우 오마카세 코스, 앞장엔 헤드셰프, 소믈리에, 설로인팀 셰프 명단이 적혀 있었고 뒷장에는 테이스팅 코스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인 메뉴가 적힌 메뉴판이 따로 있었고요. 처음엔 글라스 와인으로 한 잔 시켰다가 다시 와인 페어링 코스로 바꿨어요. 오른쪽 연한 종이에 적혀 있는 게 이날의 주류 코스인데 총 5코스로 페어링주가 나온답니다. 연한 종이를 테이스팅 코스 종이에 겹쳐서 갖다 대면 음식과 와인이 딱 페어링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센스 좀 지리네요. 가장 마지막에 동짓달 기나긴 밤이란 전통주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한우 오마카세 요리가 시작되기 전 자리가 세팅된 모습이고요. 물티슈와 숟가락, 젓가락이 잘 놓여있네요. 얼마 안 있어 숯불을 넣는 모습도 직접 볼 수 있었답니다. 숯불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담고 계시는 설로인 팀의 셰프님. 설로인 다이닝은 3명 이상일 땐 룸을 잡지만 보통 둘이 가면 바 자리에 앉아서 먹게 돼요. 오마카세는 역시 눈앞에서 바로바로 셰프님과 티키타카 하며 먹는 재미가 있죠. 이건 약간 웰컴 푸드 같은 느낌인데 설로인 발효주와 한입 음식들이에요. 발효주는 설로인에서 직접 발효한 음료이고 식전에 살짝 마심으로써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 3가지 한입 음식과 사케테리예요. 옛 선조들이 식사 시작 전에 약주와 간단한 육포를 먹으면서 식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식사를 시작하면 술이 몸 안에 돌면서 혈류를 자극해서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네요. 한 가운데에 있는 건 청주인데 능이주라고 합니다. 왼쪽 아래쪽부터는 돼지고기 목살 사키테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고기 양지 반건조 육포, 위에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함께 이용해서 만든 살라미라고 하네요. 가장 얇고 부드러워 보이는 사키테리부터 먹고 그 다음으로 살라미, 마지막에 육포를 먹었어요. 육포가 가장 맛이 강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먹으라고 팁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페어링 와인이에요. 한입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건데 품종 자체는 순행블랑이고요. 스파클링 와인의 한 종류이고 레피용이라는 와인이었습니다. 오일리하면서 산뜻해서 육류와 함께하기 좋은 와인이라고 하셨어요. 일반적인 스파클링 와인은 아니고 펜낫이라는 카테고리인데 프랑스어로 방구, 방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병 안에 와인을 넣을 때 자연 효모와 함께 병입을 한 거라서 자연 발효 탄산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규 소믈리에님이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와인에 대한 지식 업그레이드해서 온 것 같아요.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도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았어요. 들을수록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 어때요? 쉽죠? 좋아요. 와인을 따고서 향을 맡아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코르크에 배어있는 와인의 향을 살포시 맡아봤어요. 첫 번째 와인 따라주시니 자연 발효 탄산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패티도 통통하게 들어가 있고 체다 치즈로 만든 소스랑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샐러드가 곁들여져 있는 미니 햄버거예요. 그리고 메밀로 만든 과자에 청어알 젓갈, 아보카도 소스, 홍두깨살로 만든 햄, 그리고 돼지 등지방 부위의 고기가 올라간 파이가 나왔어요. 이것도 정식으로 테이스팅 코스에 포함된 건 아니었지만 웰컴 푸드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전부터 이미 너무 기분이 좋아지면서 배가 살짝 차더라는. 꼭 설로인 오마카세 드실 분들은 굶고 가세요. 햄버거처럼 생긴 거 먼저 먹고 오른쪽 파이처럼 생긴 거 먹으면 돼요. 손으로 딱 집어서 한 입에 싹 다 넣어 먹어야 되는 음식이었어요. 두 번째 페어링 와인은 오렌지 와인이었어요. 슬로베니아 산의 와인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그 산지의 와인이라고 하네요. 오렌지 와인 중에서는 가장 드라이한 와인에 속했었고 싱글 몰트와 위스키 같은 그런 풍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엔 적당한 산도가 있어서 육류랑 잘 어울리는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 처음에 오픈하는 와인이었기 때문에 코르크까지 따로 주시면서 향을 맡아볼 수 있게 해주셨고 코르크 상태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색깔이 어찌나 이쁘던지 향이 풍부하고 향긋했어요. 술을 잘 못 마시는 남편도 술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같이 즐기기 위해 오렌지 와인 한 잔 글라스로 주문해서 저랑 같이 마셔줬어요. 와인 설명을 듣고 있지만 사실 눈은 고기에 가 있었던 순간 마블링이 장난 아닌 안심이 저 불판 위로 올라가는데 어찌나 황홀한 비주얼인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기를 구워주시는 장인 정신의 설로인팀 셰프님들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테이스팅 코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스지죽이었어요. 스지가 들어가 있고 잣도 들어가 있으면서 식감을 더 추가하기 위해 돼지 감자로 만든 장아찌를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돼지 감자로 만든 퓨레와 대파도 듬뿍 들어가 있네요. 스푼으로 골고루 섞어서 먹으면 되고 정말 부드러우면서 따뜻하고 고소해서 첫 입부터 마지막 입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두 번째 코스는 김 부각으로 싼 육회 샌드위치가 준비되었어요. 육회는 마블링이 없는 안심 부위를 사용해서 기름기가 없었고 담백한 향과 부드러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만든 야채 엑기스, 소량의 고추장, 해초로 만든 장아찌로 고기를 무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위에는 감태를 곁들였다고 합니다. 요즘 감태가 정말 인기 있는 식재료인 것 같아요. 미슐랭이나 요리 좀 한다는 맛집 가면 감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먹을 때에는 손으로 잡고 먹으면 되는데 수직으로 세워진 그대로 먹으면 입천장 다 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김부각이 딱딱한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생각보다 바삭했는데 그러다 보니 눕혀서 먹어야 했어요. 아까부터 셰프님이 계속 굽고 계시던 그 안심은 구웠다가 냄비에 넣어서 레스팅을 했다가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소고기는 레스팅이 진짜 중요한데 육즙이 살아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건 진갈비 육회예요. 툭불 한우 진갈비와 연겨자 마요네즈, 겨자잎, 미나리, 수수튀김이 들어간 요리입니다. 연겨자와 마요네즈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기름진 갈비 육회도 굉장히 기름진 부위라 부드러움의 끝판왕이었어요. 여기에 겨자잎과 미나리가 느끼함을 싹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신의 한 수 같았던 바삭한 수수튀김이 들어가 있어 식감에 먹는 재미를 더해줬어요. 그래서 입이 심심할 틈이 안 옵니다. 점점 더 맛있는 색깔을 슬며시 뿜고 있는 안심을 보니 안심이 되네요. 다음으로는 내장탕이 나왔어요. 내장 불린 만두와 내장 육수가 들어간 국물 요리예요.
오른쪽엔 섬초라고 불리우는 바다에서 자라는 시금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섬초가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인지 칼칼하면서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앞에 마요네즈에 묻힌 갈비 육회까지 먹었겠다 느끼할 만한 순간에 딱 칼칼한 맛이 풍기는 투명한 국물의 내장탕이 나오니까 완전 코스 죽이네 싶었습니다. 만두는 반쪽으로 잘라서 국물과 함께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쌀 강정이에요. 고기 코스 나오기 전에 살짝의 탄수화물이 나온 코스였어요. 매실 장아찌 소스와 달콤한 배 퓨레가 올라가 있고 쌉싸름한 맛이 나는 잎이 올라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준비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로 사람들이 고기 먹을 때 밥을 많이 먹잖아요. 고기가 주식이 되고 밥이 반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고기만 먹다 보면 사실 고기 특성상 굉장히 물린다고 해요. 그걸 밥이 희석시켜주고 리프레시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고기 오마카세가 나올 텐데 그 고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중간중간에 소량의 탄수화물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40분 동안 구워졌던 안심구이가 드디어 도마 위에서 썰리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브라운색의 고기를 부드럽게 썰고 나서 보이는 저 붉은색의 단면이요.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는 비주얼이죠. 이거 먹으려고 설로인 다이닝 왔다 해도 과언 아닌 것 같아요. 드디어 툭불 샤토브리앙과 말돈 소금이 함께 나온 안심구이 플레이트예요. 가장 맛있는 사이즈로 잘라진 거라 한 입에 다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첫 점은 소금에 찍지 말고 그냥 먹어보라고 해요. 고기 본연의 맛 그대로 느껴보도록요. 그냥 한 입에 다 넣어요? 근데 진짜 한 입 먹고 나서 뻥 안 치고 너무 맛있어서 신음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 나와서 좀 민망했어요. 본능에 충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스테이크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게 페어링 해주신 와인은 이태리 와인이었는데 베네치아에서도 조금 남쪽 계곡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라고 해요. 이태리 지역 중에서 추운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기보다 앞당겨서 수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당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태양에 한번 말린다고 하는데요. 말린 녹색 과실향, 적당한 산도, 부드러운 탄닌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하네요. 탄닌감이 있는 와인은 지방질, 마블링이 있는 고기랑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코스로 나올 채끝, 갈비 부위랑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요 부분이 채끝 부위인데요. 윗부분이 뭔가 특이하죠? 힘줄이 있는 부분, 즉 근막이란 부분인데 콜라겐 성분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질긴 부분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제거해서 먹는데 설로인에서는 식감의 재미를 추가하고자 센 불에 바삭하게 구운 채끝 부위랍니다. 저는 채끝이 진짜 환상적이었는데요. 근막 부분이 너무 바삭하면서도 쫄깃하고 겉에는 바삭한데 속은 엄청 부드러운 겉바속촉을 시전하시더라고요. 속에 반질반질 자르르르 육즙이 졸라 살아있어요. 이게 뭐게요? 젤리같이 생긴 이건 바로 풍선 수정과예요. 한 입에 쏙 넣자마자 리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분명히 손으로 집어서 입안에 넣을 때까지는 고체였는데 입에 넣자마자 와르르 팡 터지면서 수정과 한 모금 먹은 그 느낌을 딱 주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선하면서 이색적인 경험을 하게 해준 수정과. 다음으로 나올 음식은 갈비 부분인데 직접 잘라서 먹을 수 있게 나이프가 준비되었어요. 갈비살은 숯불에 야들야들하게 익혀서 2점씩 주시고 떡갈비와 함께 나왔어요. 지금 구워주시는 납작한 갈비살은 진갈비살인데 매우 귀한 부위이고 모든 부위 중 마블링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네요. 동그란 건 떡갈비인데요. 마구리살, 물렁뼈를 사용해서 만든 고기라고 합니다. 접시 바닥에 아주 살짝 달짝지근한 소스가 있어서 맛있었어요. 이 소스가 마냥 달기만 했다면 약간 별로였을 것 같은데 질리지 않는 달달함, 그 미묘한 수준을 잘 맞춘 것 같더라고요. 갈비살부터 함께 먹을 페어링 와인은 미국 와인이었고요. 펑키한 스타일의 와인이었습니다. 제가 좀 드라이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소믈리에님이 원래 표에 적혀있는 거 말고 제가 좋아할 만한 다른 아이로 골라서 가지고 와주셨어요. 다음은 안창살. 양파로 만든 소스, 알양파 장아찌,
삭힌 마늘이 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보통 냄새는 피, 육즙에서 육향이 많이 배게 되는데 이 고기의 경우 육즙이 흐를 정도로 가운데에 많이 모이게 해두었죠. 그래서 육즙과 육향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안창살 구이라고 합니다. 이 안창살의 경우 특유의 씹는 식감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은 짧게 잘라서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 먹고 다른 한 번은 조직결을 따라 길게 잘라서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그럼 두 가지 식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게다가 조직결 안에 육향과 육즙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다음은 육편이라고 되어 있는 코스였는데 홍두깨살이 덮여 있는 파스타랍니다. 홍두깨살을 매우 얇게 썰어서 파스타 위에 올려놨고요. 고기를 듬뿍 넣어서 만든 라구 소스의 파스타였어요. 이탈리아 북부 방식의 화이트 라구 소스라고 합니다. 고기로 면을 싸서 먹어보라고 하시더군요. 배가 정말 불렀지만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때까지 4잔의 페어링 와인을 추천받아 홀짝홀짝 잘도 마셨어요. 다음은 소머리 국밥인데요. 역시 한국인의 마지막은 국밥이어야 하나봐요. 저는 좀 더 토종 한국인 오브 한국이었나 봅니다. 여기에서 김치 찾고 있었다는. 아쉽게도 김치는 없다고 했고요. 김치 없어도 될 정도로 담백하고 깔끔할 거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김치가 있었다면 더 맛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소머리 국밥 자체만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바닥까지 보이게 싹싹 먹고 온 것 같아요. 종종 이 소머리 국밥 한 그릇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네요. 워커힐의 명화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그릇에 한 3만원 받는다 해도 프리미엄 국밥 먹는다 생각하고 갈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후식으로 황금향 얼음 과자가 나왔는데 바닥엔 프로마주 블랑이란 치즈가 깔려있고 황금향 샤베트와 갈린 얼음이 담겨 나왔어요. 섞지 말고 3가지를 같이 먹으라고 하셨고요. 한 입 먹으니 시원하고 상큼해서 좋았네요. 마지막에 페어링주는 전통주였는데 복분자를 이용해서 만든 약주였어요. 정통주이지만 향을 맡아보면 정말 와인과 같은 향이 났고요. 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처음엔 복분자 단맛이 나고 그 이후엔 산도가 있으면서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나면서 요거트 같은 캐릭터도 느낄 수 있었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 완전히 제가 홀딱 반해서 강력하게 강추하는 술이고 따로 구매하려고 인터넷 알아보니 판매처가 있더라고요. 500ml 한 병에 3만원 후반대고 2병을 구매하면 7만원 후반대로 구매할 수 있었어요. 다음엔 당과자가 나왔고 생각보다 살짝 딱딱했어요. 진짜 마지막 디저트인 호떡. 가장 밑에 호떡이 깔려있고 위에 아이스크림, 그 위에 설탕으로 만든 과자가 올려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호떡과 차가운 아이스크림과 바삭한 과자의 케미가 장난 없었네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한식 뷔페 계절 밥상에서 옛날에 뻥튀기 과자 위에 아이스크림 올려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뭔가 비슷한 감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식사가 다 끝난 후에는 완전 감동! 카드를 주셨는데 오늘을 기억할 수 있게 오늘 먹은 코스들과 설로인의 셰프님들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정통 방식으로 만든 햄도 기념 선물로 주셨어요. 와인 안주로 괜찮으니 집에서 먹어보라고 하셔서 집에 와서 와인이랑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1인당 21만원짜리 한우 오마카세에 10만원을 더해 5가지 페어링 와인 코스까지 즐긴 플렉스한 하루. 저는 솔로인 다이닝의 테이스팅 코스, 최종적으로 혀에 닿는 입맛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때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 꽃바구니를 저 몰래 미리 맡기려고 남편이 설로인에 요청했었다는데 분실 위험이 있다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높은 가격을 받는 것 대비 이런 섬세한 서비스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네요. 과연 이건 남편의 변명인가 아닌가 그건 제가 좀 더 판단해 볼게요. 그럼 이상으로 한우 오마카세 맛집 솔로인 다이닝 후기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살맛나구나 행복하구나 구나구나 TV였습니다.